안녕하십니까. 수련회 안전관리 강의를 맡은 서정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1987년부터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강도사, 또 목사, 또 선교사로 지금까지 쭉 사역해 오면서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또 겨울에 겨울 수련회, 그리고 틈틈이 단기팀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는 또 특별히 2007년 우리 아프간 피납 사태 그 이후로 KWMA에 있으면서 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안전 전문 기관인 CCI 그리고 또 FSA라고 하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안전 교육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단기 팀들이 나갈 때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나 어떤 곳에서 안전에 대한 강의가 요청할 때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수련회 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강의가 필요해서 부족하나마 제가 받았던 경험들 그리고 공부했던 것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행안부와 위기관리재단에서 이렇게 수련회 안전관리 1, 2권 이 책자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이 책자를 보시는 방법과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안전교육이 큰 유익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안전관리 1은 3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서론은 목적과 관련 법령, 그리고 공동 준수사항, 피해 보상 관련 제도에 대한 서론이 있고요. 요거 한 1시간 하고요. 두 번째는 수련회 활동, 현장의 안전관리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행사 개요, 안전관리 기구 및 비상 연락망, 수련회 안전관리, 사전 예방 교육 자료, 그리고 수련회 안전사고 의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시간은 실질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에 대하여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는 민간인 단체에서의 수련회 활동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련회 안전문화 고취를 위하고 수련회 활동 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역량을 부여하는 것이 이 교재 발간의 목적이고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근거가 되는, 그 기반이 되는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수련회의 사건이나 사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이 교재의 목적이고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강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련회 활동에 관한 안전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이 절차를 숙지하고요. 그리고 수련회 활동 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이 교재,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에는 수련회 활동 계획서만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수련회 활동 기간 동안에 안전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특별히 수련회 활동 안전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요. 그래도 수립을 하고
그것이 또 수련의 목적에 따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와 함께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하나씩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갈 뿐만 아니라 수련의 목적 자체가 성취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안전에 대한 훈련, 대비해야 되겠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 수련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수 있는 모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관심 가지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안전에 유의해서 다치는 사고 없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동시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법령이 있어요. 2019년 6월 19일 법률 제 15,986호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은 정부가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약칭으로 청소년 활동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또는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활동 기본법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법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수련원이나 또 수련관 문화의 집을 이용하려면은 체육시설 설치, 유지에 대한 관절 법률도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또 여기에도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련회 갈 때에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체육기구를 이용할 때에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한 이런 보험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체육시설 설치 유지에 대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합숙한다든지 또는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 그리고 또 안전검사 또는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이런 것들이 또 동시에 또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법에도 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 법령이 많이 있어요. 공통적인 준수사항은 있습니다. 수련회 활동은 본 행사 계획과 안전 계획을 협력적으로 적용해서 주관 및 주최 측의 책임하에 안전 대책을 확보한 후에 실행하여야 되는 거죠. 어떤 행사를 하려면은 주최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개최하는 단체, 교회면은 교회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실제적인 주관하는 단체가 있겠죠. 뭐 초등부 또는 청년부 같은 이런 주관과 주체의 그 책임 하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숙소나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허가된 그리고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보험 문제
또는 보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된 단체에 허가된 기관을 허가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에서는 이 소방법, 그리고 전기,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 해당 업체로부터 확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련회를 활동하자면은 물론 소규모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50명 또는 많은 경우에 100명, 저는 고등부 학생들 한 250명 한 3박 4일 수련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대동해서 훈련할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 한 명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위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한 50명당 1명씩의 안전요원을 두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죠. 수련회 활동 실시 전에 안전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참석하고 있는 참석자들이 모두 다 건강하면은 좋지만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일부는 또 허약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수련회에 함께 참석해서 소개의 목적을 이루려면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참석자들에 대하여 사전 파악하고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활동 운영할 때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는 물놀이가 많지 않습니까? 물놀이 갈 때 또는 수영장이나 이런 때 적정한 합법적인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개울가에 간다든지 또는 해수욕장을 갈 경우에는 특별한 안전요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희들도 뭐 교사를 대동해 가지고 끈을 연결해서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선을 만든다든지 또 호시탐탐 잘 살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를 늘 살피는 그런 안전요원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참석자들 한 20명당 4명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전요원 1명 그리고 부 안전요원 2명 이상 그래서 선두와 후미에 배치해야 되겠죠. 안전요원 사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전 답사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가서 활동해야 할 그 장소에 대한 이 답사 때 그 주변 환경 위험 지역은 없는지 또 주변에 있는 경찰서나 또 소방서 또 병원 등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다 확보하고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미리 답사할 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련회 장소와 계약할 때도 표준 약관을 적용해 가지고 업체에 대한 영업 배상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여서 안전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당초로 이동할 때 그죠? 이동 경로에 위험 지역은 없는지 또 이동 경로를 정확한 시간을 따져가지고 교사나 참석 대상자 그리고 승탑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만약에 교통사고 났을 때 만약에 어떤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행정요령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인솔자, 여행자 보험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 참석자나 인솔자들이 이런 안전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안전 조치를 수련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제 수련회의 고유한 목적이 있겠죠. 물론 그게 제일 우선해야 되겠지만 이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 뒷받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련회 활동에 대한 운영 방안,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또 특정한 시기, 여름이나 겨울,
일부 관광지나 특정 지역에 대한 지형을 살피는 것과 참석자 그리고 행사 진행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여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참석자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참석자의 안전대책, 그 밖에 주관 및 주최 측에서 참석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수련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활동 운영할 때도 적정한 인솔자를 확보하여 운영하고요. 숙박형 수련회 활동할 때에 그에 대한 대상 그리고 상황, 단계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별로 참석자 인솔자 대상 안전교육, 그리고 상황별로 수련회 프로그램에 맞는 상황, 내부에 대해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활동할 때에도 거기에 따른 행동 요령, 또 대체 프로그램 마련, 비상시 구조 등 요청할 수 있는 유관기관 사전 정보 확보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수련회 시작 전에 사전 준비, 점검사항, 그리고 활동하면서 점검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수련회 끝난 이후에 상황 종료 이후에 이 환류라고 하죠. 피드백, 환류에 따른 그런 안전대책, 실제 상황에 대하여 잘 했는가 못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다음 수련회 때에도 참조사항이 되어가지고 더 높은 안전한 상태에서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별 수련회 안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혹시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 보상에 대한 관련 제도도 꼭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련회 참가자가 가입한 개인 보험 있죠. 여행자 보험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행사 진행 단체, 그 단체가 또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 여부 사전에 확인해야 되고요. 여행자 보험 있죠. 손해보험에서는 의료비인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잘 살펴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 또 산재보험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요. 또 위험한 레포츠, 저희들은 지난번에 동강에서 래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한 레포츠를 할 경우에 약관상 면책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수련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본래 행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안전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수련회 활동 현장 안전관리 실무를 위한 이 매뉴얼을 작성하는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수련회 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수련회 행사명을 읽겠죠. 그 다음에 기간 작성을 하고요. 주로 이제 2박 3일이나 3박 4일 합숙하면서 하겠죠. 그 다음에 장소.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수련회 장소에만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이게 더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행정기관들, 그리고 안전기관들 이런 것들도 다시 살펴가지고 거기에 개요판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가면은 이제 당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기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황판 안에 이것이 반드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련회가 외부 활동이 많으니까 이 기상에 대한 상황이죠. 행사 전에 어떤 날씨 상황들, 그리고 또 행사 중간에 이 날씨 상황들, 그리고 끝마치고 돌아올 때 이 날씨 상황들을 실시간, 요즘
앱에 이런 날씨 상황들 알려주는 것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수련의 목적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기상 상황 개항들도 수련의 개요에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기 위하여 주체가 누구이고 주관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거기에 주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책임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의 책임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관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도 해야 되겠죠. 어디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실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분의 연락처까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련회 개요판은 이 주관자, 주체자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붙여놔가지고 만약에 이 주관자나 진행 요원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몰라요. 목사님이 다 했는데요. 그럼 연락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험도 누구와 가입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됐을 때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그 연락자 성함과 담당자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넣어서 누구든지 전화해서 비상사태는 연락할 수 있도록.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이 되겠죠. 정확하게. 열심히 모아서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내렸습니다. 인원 점검하지 않고 출발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 늦게 나온 친구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인원 체크는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인원 몇 명, 그리고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친구가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진행 인원. 그리고 수련의 일정 요약이 되겠습니다. 1일차에는 주 활동이 뭐고, 2일차는 뭐고, 3일차가 뭐고에 대한 주 활동 내용. 그리고 또 주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1일차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 것이고, 2일차, 주로 2일차는 주로 이제 외부 활동이 많죠. 산으로 간다든지, 또는 물놀이를 하러 간다든지, 또는 답사를 지역의 유명한 곳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공안전기관들의 정확한 정보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관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한 장짜리 수련회 행사 개요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구든지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에는 연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니까요. 안전관리 기구 및 비상연락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어떤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전관리 기구 있습니다. CMT라고 하죠. Crisis Management Team이라고 하는 CMT가 있습니다. 주체, 그리고 주관, 이게 대책본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상황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황실은 주로 사무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부서 상황실에는 안전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보험 문제라든지 언론 문제라든지 그리고 구성원을 대역하고 기록을 하게 하는 이 대응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팀이 필요합니다. 주관기관 CMT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에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하고 현장을 지원할 지원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기관 교섭 및 조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경찰서나 소방서나 구청이나 병원 등.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상황실에는 이 4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한 사람이 두세개 겸직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4명이 필요합니다. 안전전담원, 그리고 대응팀, 그리고 지원팀, 대외기관 교섭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여건이 좋아진다면은 안전관리 자문기관들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한국위기관리재단이라고 있으니까요. 위기관리재단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연락해서 자문을 구하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관기관, 소위 말해서 교회 내에 필요한 이런 기구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련회 현장에 이 CMT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본부, 연락할 수 있는 본부가 있고,
대응해야 될 대응팀이 있습니다. 현장 대응한다든지 응급처치 그리고 긴급구호 그리고 지원해야 할 지원팀이 필요하겠죠. 운영 지원을 해주고 대응반을 정원해주고 하는 이런 지원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명 대피 유도반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러니까 수련회 현장의 안전관리 기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 현장에 있는 CMT와 주관기관, 행사기관에 있는 사무실, 본부와의 이 연락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연락망이 필요한 것이죠. 주관 주체와 현장과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사무실, 자문기관 그리고 또는 행정기관, 소방서, 경찰,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제일 중요한 것이 연락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홍길동.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위 뭡니까? 예를 들면 과장, 팀장, 그리고 그분의 연락 방법. 대부분이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까지. 비상 관계자의 연락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진행팀들, CMT 안에 서로 팀들 간의 연락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진행 요원 간의 비상 연락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다들 핸드폰이 있긴 하지만은 또 혹시 모르니까 큰 행사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수련회에 있을 경우에는 이 무전기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차량을 이동할 때든지 또는 행사 진행할 때 특별히 철로 역정이라든지 팀별로 이렇게 활동할 경우에 이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하면은 핸드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무전기도 필요하겠죠. 요즘 대여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무전기 대여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연락망을 숙지해서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알리고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의 CMT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의 CMT가 즉각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되겠죠. 물론 긴급할 경우에는 선조치 후 보고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주체와 주관에 있는 CMT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상황을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시사항을 달라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현장 실무팀이 긴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현장 CMT에는 관련 기관들과 관련 부서와 또 연락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 연락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당한 당사자의 부모나 또 이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전파, 소식 알림 그리고 처리하게 대한 이 개통도를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을 위해서 이것은 일상적인 준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비상대기조입니다. 군대 가면은 5분 대기조인 것처럼 5분 대기조는 신발도 안 풀죠. 전투복 입은 그대로 잠자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5분 대기조처럼 수련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상 대기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본부에 그리고 대응에 그리고 지원에 임명 유도반에 꼭 한 명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안전 관리, 수련회 활동의 구성의 흐름인데요. 일단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준비. 그 다음에 실행이 있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사전에 답사.
답사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잘 준비하겠죠. 계획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환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수련회 활동으로는 뭡니까? 준비하고 시행하고 그다음에 정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안전관리 사전 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시행 전에 수련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안보 안전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수집 정보를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또 경비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주관자에 의해 가지고 안전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숙박할 경우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전정보 컨설팅을 의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외 단기팀으로 이제 국외에 갈든지 뭐 캄보디아를 간다든지 뭐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 수련회 활동에도 현지 가이드가 있더라도 사전에 이 안전 전문가에 대한 이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 나라의 기상이라든지 치안 정보라든지 또 유관기관 및 통신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 한국 위기관리자단에서는 단기팀 위기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할 경우에 어떤 안전 대책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대사관이라든지 현지 경찰서, 병원과 이런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교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단기팀 모두가 이런 안전 전화번호, 이 비상연락망을 다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연락망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답사해야 되겠죠. 수련회 답사. 답사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련회 일정에 맞는 행사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행사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고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련회 안전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전 답사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위해 요소나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함께 모아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방 안전에 대한 예방 중점을 두면서 1회 이상 사전 답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답사의 시기, 그다음에 방법, 그리고 대상, 그다음에 사전 답사 이 점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런 우리 수련회 안전 관리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전 답사 점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건물에 대한 답사 항목입니다. 단체 참석자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건물인가? 그리고 그게 한 활동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참석자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그 다음에 숙소도 안전하고 또 숙소 주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긴급하게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방송할 수 있는 안내 시설도 갖추고 있는가? 건물에 대한 사전 답사 필요하죠. 그래서 양호하다 동그라미, 보통이다 세모, 미흡은 꼬표 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미흡하든지 또는 보통일 경우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에 행사를 행하는 이 내부 시설에 대한 답사가 되겠죠. 혹시 여러 층으로 분산 배치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안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인가? 그리고 그 내부 안에 시설물은 안전한가? 특별히 뭐 가구라든지 또는 유리, 창문, 세면대 등등 뭐 깨지거나 뭐 다치거나 하는 위험 요소가 없는가 잘 살펴야 되겠죠.
또 외부와 소음이 차단되어져 있는가. 특별히 또 우리 여자 친구들을 위해서는 숙소의 안전장치, 문단속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보일러, 여름에는 겨울에는 보일러, 여름에는 에어컨, 이런, 그리고 가스 누출은 없는지를 살피고요. 냉방기 작동, 필터가 청소되어 있는지까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안전에 대한 거죠. 소방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가, 화재가 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도피료, 비상구는 잘 되어 갖춰져 있는가, 참석자들의 이동 통로가 가능한 양호한가 보는 거죠. 유리 창문의 안전 정체가 되어 있지 않는가. 예. 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온을 위해서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잠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재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풀고 나가야 되니까 안전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또 계단이나 높은 2층이나 3층에 있을 경우에는 계단이나 난간에 이 미끄럼 방지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에 베란다 있을 경우에 참석자들이 혹시 넘어 다닐 정도로 그런 위험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지사도구 등 이 화기 담당의 주변은 안전한가. 그리고 거기 만약에 있는 주변에 소화기가 잘 배치되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차량 사고가 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주차장 내의 차량, 또 인원의 동선 등등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지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숙소 내 인근에 청소는 유해 업소는 없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또는 혹시나 또 방 안에 TV, 유선 방송 되었을 경우에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유해 프로그램은 혹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후에 참석자들이 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를 또 통제가 잘 되어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 식당의 위생 상태가 깨끗한가, 방 안에 침구도 괜찮은가, 욕실이나 공동 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화장실의 청결 상태, 환기 시설, 그럼 식수, 특별히 이제 물 많으니까 식수, 물 먹는 것에 대한 위생 상태 양호한가, 위생에 대한 부분 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당도 마찬가지죠. 참석자 단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는가. 그다음에 식단을 구성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선호할 만한 그런 식단인가. 조리실은 청결한가. 또는 조리사들의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식당 이동할 때 용이한가라든 이런 식당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음식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집단 급식을 쓸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이 필요하겠어요. 예, 1일 점검하고요. 냉장고 안에 혹시나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기 또는 파리, 해충에 대한 방제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는 걸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전 답사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런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과 코스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 코스 진행하는 것이 수련회 참석자들의 연령에 맞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동 동선을 고려해 가지고 주변에 위험물은 없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숙박 정원이 또 오버돼서는 안 되겠고요. 특별히 뭐 배 같은 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정원 오버만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정원 오버. 그 다음에 시설 설치물들이 안전한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경우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 답사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그래서 양호한 경우는 괜찮지만 또는 보통이라든지 미흡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고 수련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강의는 마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